네, 주말에 뉴스 보도가 제일 컸던 거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정상회담 결과였고 거기에 따라서 원전, 방산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됐죠.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어우러서 뭐 컨텐츠라든지 대한민국의 이제 강점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BT도 우리가 협업할 것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데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략을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원장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띄었을까요? 올해 41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졌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비대면으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 대면으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이제 열렸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정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 14개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메인 트랙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트랙에서는 롯데바이오로직스, SD바이오센스 등이 참여를 했고요. LG화학, 한미약품, ABL 등 한 15개 정도 회사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했고 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그런 미팅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JP 쪽에서 이제 언급했듯이 이렇게 M&A라든가 투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뭐 최근에 삼고 그 환율과 금리 등등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충분한 자금 유동성을 가진 기업들이 그 M&A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 또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인 트랙에서 발표했던 BMS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 M&A를 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M&A가 대형으로 이루어진 건 없고 뭐 대형 기술 수출 얘기도 이번에는 좀 없어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신약 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이런 전언을 들었습니다. 자, 네.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엔데믹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도 중대한 전환점에 맞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을 또 첨언해서 앞부분하고 붙여가지고 추가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국의 기술들이 그 상당히 어떤 글로벌 상위 수준의 그래서 뭐 대규모의 기술 수출도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측면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혁신 플랫폼의 mRNA라든가 DNA 특히 이 그 유전자 기반의 그런 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어떤 질환 쪽에 치료제로 응용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언급했듯이 앞서 JP에서도 이제 그 대규모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 이전, 기술 수출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도 당연히 그 측면에서 같이 고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M&A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충분히 뭐 가능성도 높고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행사 기간 중이나 아니면 행사 끝나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중함 이후에 추가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또 디테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별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 이제 그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이 대규모 기술 수출이 이루어진 발단이 된 게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좋은 기회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대형 기술 수준들이 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컨퍼런스 3번으로 그에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앞으로 올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케라든가 이제 쭉 어떤 학회들이 같이 연계돼 있고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서로 어떤 빅딜을 위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 그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거의 비대면에 비해서 이번에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접촉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네. 자, 코로나를 계기로 죄송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급성장했던 이 바이오 산업이 지난해 기술 수출 규모 보면 한 6조 원 정도로 그 전년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기술 수출들이 매년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쭉 계속 워낙 그 뭐랄까 가파른 성장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특히 미국 FDA만 하더라도 6년 만에 최초로 그 37건 정도가 이제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또 이렇게 경고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 그 자금의 유동성, 투자, 뭐 상고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 이전, 특히 이제 투자와 같이 연결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게 고려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부가 이 한국판 버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포부 청사진을 또 내놨던데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바이오 혁신의 의지를 또 천명했는데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쪽은 클러스터 즉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지적화해가지고 그들의 그 소통과 연계성을 또 강화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18개 정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조성하고 앞으로 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외국의 그 성공한 유망한 뭐 보스턴이나 샌디에고라든가 이런 쪽과 좀 비교를 해보면 초기는 뭐 주정부 또는 정부에서 그거를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이제 민간 중심으로 좀 자발적인 생태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들과의 그런 소통과 협력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성공 모델로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그 외국 기업과의 교류, 즉 글로벌 스탠다드한 제도 인식 인프라 협업 등의 어떤 글로벌 기업과의 그 교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민간의 자발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또 외국의 기업 우수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협력을 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도 뭐 대중들은 하여튼 주가가 좀 반응해야 또 관심을 기울이는데 주가가 반응하고 네. 관심이 관심이 높아질 때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평가를 좀 들어봤고요.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 원장이 오늘 전화 응대해 주셨네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